자, 해봅시다. 3강에서 4번, 5번 이렇게 두 질문만 할 거고, 이게 미리 쓱 읽어보니까 4번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고 5번은 좀 쉽거든. 그래서 4번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자,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이제 문장 구조를 좀 빡시게 만들어 보면 The idea that, 자, 미리 얘기하지만 동격입니다. 동격이야. We can cultivate the soul or the self like a garden 하고 닫아. 동격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천천히 한번 가볼게. cultivate라는 단어가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경작하다, 이렇게 키워내다, 일궈내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나 자아를 일궈낼 수 있다. 뭐처럼 garden, 정원이지. 그러니까 정원을 일구듯이 내 정신과 자아를 일궈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go back to,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고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적용되기 시작했다. 두뇌에 어디에서? 현대과학에서. 이렇게 가. 자,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 우리가 마치 정원을 일구듯이 정신과 자아를 일궈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뇌에도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현대과학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cultivate라는 단어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일궈내다라는 뜻을 가져. culture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 사실은. 그 다음에 go back to라는 말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런 거 본 적 있을걸? date back to. 같은 뜻이야. go back to, date back to. 같은 의미로 쓰이고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 be traced to. 근데 back을 쓰기도 해. 사실 이 trace라는 단어가 흔적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be traced back to면은 흔적을 따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겠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혹시라도 바꿔서 문제를 냈을 때 틀리지 마시고, contemporary라는 단어는 뜻이 두 가지로 쓰이지. 현대의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동시대의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 근데 지금은 이제 현대의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단어 공부를 하는 수업이라면 현대의, 동시대의 이게 완전 다른 단어는 아니거든. 근데 굳이 고르라면 현대 쪽으로 지금은 해석할 수 있다. 왜냐면 한성고등학교에서 저런 거 많이 내거든. 단어가 가지는 다이어의 어떤 측면들을 물어보는. 다음 거. It is of course replacing one metaphor with another. But we cannot think in any sophisticated way without metaphor. 이렇게 가자. 자, 문장 구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자, 그것은 물론 한 가지 메타포를 다른 메타포로 대체를 하는 거야. 이게 보여?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신하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그것은 물론 한 메타포를 다시 다른 메타포로 대신하는 겁니다. 해석 한번 보면은 하나의 비유를 다른 비유로 대신하는 거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어떠한 정교한 방식으로도 메타포 없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가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sophisticated, 뭐 정교한, 섬세한이라는 의미를 가져. 해석에는 정교한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furthermore, 게다가 this one is more accurate. 이게 더 정확해 라고 갈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것에서 이 대명사는 메타포에 대한 대명사야. 그래서 이 메타포가 더 정확해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 다음, the cells that create our neural network grow in the form of tree-like branching structures 까지 이렇게 잘라서 해석 한번 해보자. 뉴럴이라는 단어가 뉴런 생각하면 됩니다. 신경의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경망을 만들어내는 세포는 성장합니다. 어떤 형태로? 나무와 같은 가지를 뻗는 구조의 형태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막 그 어디선가 인터넷 같은 데서 사진을 본 걸 떠올려 보면 뉴런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이제 나무가 가지를 치듯이 성장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원래는
이름 지어졌어. 수동태지. were named, 이름 지어졌어. 요거라고. 이거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 요거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after, 뭐뭐를 따서, 라틴어를 따서, 나무에 대한 라틴어를 따서, because of, 뭐 때문에? 그들의 시각적 유사성 때문에. 뭐에 대한? 원, 나무에 대한. 자, 지금 문장이 어려워요. 다시 한번 볼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야. 지금 신경망이 나무랑 유사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 유사성을 놓고 지금 비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볼게. 게다가 이 비유가 더 정확해. 우리의 신경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세포는 나무 같은 가지를 치는 구조의 형태로 성장을 해. 그리고 원래는 뭐 덴드라이트라고 이름 지어졌어. 나무에 대한 라틴어를 따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어. 왜? 그것들의 시각적 유사성 때문에, 나무에 대한 시각적 유사성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요 대명사는 비유를 나타내는 거고 요 대명사는 나무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대명사가 각각 뜻하는 바가 다르지. 얘는 메타포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나무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로 냈을 때 헷갈리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첫 번째 페이지가 완성이 됐는데, 승우야 이거 내용 알 것 같아? 약간 복잡하지. 이게 뭔 소린가 이런 느낌이 나잖아. 내용 설명을 살짝만 해보자면 이런 거야.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정신과 자아를 정원처럼 이렇게 읽어낸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이게 비유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을 정원에다가 비유를 했단 말이야. 정신을 정원에다 비유를 했대. 사람의 정신을 이루는 게 뭐냐면은 신경망인 거고, 그 다음에 정원에는 뭐가 있어? 나무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고대에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었어.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도 이게 두뇌에다 적용되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한 가지 비유를 다른 비유로 대체하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요거를 요렇게 보는 게 그냥 다른 비유로 대체를 하는 거야 라고 네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비유 없이 생각을 할 수는 없고, 얘네들이 시각적으로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시각적 유사성 때문에 비유를 적절하게 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거든. 천천히 한번 읽어봐. 그런 내용이었어. 머릿속에 이렇게 막박 들어오는 내용은 아니지. 자, 어쨌든 신경망과 나무는 그 가지치기라는 시각적 유사성이 있다. 그러니까 적절한 비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This resemblance. 자, 요 단어 되게 중요해. 닮음이라는 명사. 아이고, 닮음. 혹은 유사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요 similarity랑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similarity, resemblance 같은 단어야. 그래서 이러한 유사성은 it has recently been discovered. 최근에 발견이 됐는데 이러한 유사성은 어떤 팩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격. 어떤 팩트를 반영하고 있냐? 신경적, 여기 나무는, 신경적인 나무와 식물들은 성장을 한다. 뭐에 따라서? 작동에 따라서. 뭐의 작동에 따라서? 똑같은 세 가지 수학적 법칙의 작용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동격대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뭐냐면, 이게 가주어고 여기에 이렇게 대시 숨어 있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인데, 이 문장이 원래는 It has recently been discovered that this resemblance reflects, 이런 문장이거든. 근데 it has recently been discovered that을 이제 중간으로 그냥 옮겨놨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 원래는 it has recently been discovered that this resemblance reflects the fact, 이렇게 가. 이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문제로 내기가 너무 좋을 것 같은 거는 이런 부분. 이거 수일치로 문제 내면은 여기가 주어니까 s를 붙였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생각나는 걸 이제 써보면, 저기 resemblanc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리sem블이 닮다, 뭐뭐와 닮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동사야. 근데 얘는 특이하게 with를 안 써. 그러니까 뭐뭐와 라고 해석을 하는데 resemble with라고 하지 않고 resemble 뒤에 바로 명사가 따라 나와. 그래서 뭐뭐와 닮다. 그러니까 내가 너랑 닮았어 라고 할 때는 I resemble you, 이게 맞아. I resemble with you 이렇게 말하지 않아. 요거 가지고도 문제 날 수 있는 거고. 다음, a deeper similarity, 더 깊은 유사성은 발견됩니다. 어디에서? 활발한 과정에서. 근데 어떤 과정이냐면 가지치기 과정. 사실 동사 원형으로는 푸른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지치다라는 뜻을 가져. 그러니까 어떤 가지치기 과정에서, 위딩 과정에서, 위딩은 잡초를 뽑는다는 뜻이야. 위드가 잡초거든. 그러니까 위딩이라고 하면은 잡초를 뽑는 걸 위딩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적극적인 활발한 과정에서 유사성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잡초를 뽑고 가지치기를 한다는 건 건강을 유지시켜. 우리의 신경망의 건강을 유지를 시키고, 그리고 carried out, 수행되어져. 어떤 그룹의 세포들에 의해서. 어떤 세포? 기능하는 두뇌의 상주, 이 표현이 진짜 웃기다. 상주 정원자. 레지던트가 거주한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두뇌에 항상 거주를 하고 있는 정원사가 있대. 그러니까 일종의 비유지. 두뇌에 항상 머물러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가지치기를 하듯이 쓸모없는 뉴런은 좀 제거하고 필요한 뉴런은 잘 보존하고 이런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다시 한번 보면은 더 깊은 유사성은 발견됩니다. 활발한 과정에서 가지치기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활발한 과정에서. 근데 잡초를 제거하고 가지치기를 하는 과정이 신경 네트워크의 건강을 유지시켜. 그리고 한 그룹의 세포에 의해 행해져. 그 세포들이 두뇌의 상주 정원사의 기능을 하는 애들이래.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자, 이제 몇 가지를 좀 보시면 요거 이 is carried out 수동태로 제시가 되었잖아. 수행되는 거니까 이렇게 썼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어젠가 내가 다른 반 수업하다 이 얘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 carry out은 어떤 일을 시행하다라고 해석을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게 마치 conduct라는 단어랑 유사하지. 그래서 is carried out은 is conducted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arry on, 요거 무슨 뜻이야? carry on? 계속하다라는 뜻이야. 계속하다. carry out은 일을 하는 거고 carry on은 계속한다의 뜻이거든. 완전 달라. 그래서 carried out 대신에 carried on 쓰면 이건 안 될 일이야. 이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서 쓰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function as, 뭐뭐로서의 기능을 하다.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erve as로 써도 의미가 똑같습니다. 뭐뭐의 기능을 하다. serve as. 그 다음에 resident,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 상주하는 이라고 알려줬잖아. 항상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머물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stay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건 너무 쉬우니까 stay 말고 요거 한번 써볼게. dwell이라는 단어가 머물다의 뜻이거든. 그러면은 머무는으로 가야겠지. dwelling 하시면 됩니다. dwelling. 천천히 한번 읽어봐. 글 내용이 뭐 못해 먹겠다 싶을 정도로 어려운 글은 아니거든. 정원을 가꾸는 일과 두뇌에 있는 신경망 가지치기를 하는 걸 이제 놓고 비유를 하면서 유사성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 보자. 자, 5번. 자, 얘는 좀 쉬워. 자, a director of a play has a peculiar job. peculiar는 뭐 특이한, 특유한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해석제 보면은 특이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극의 디렉터는 보통 감독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 연극 연출가는 가지고 있다. 어떤 특이한 일을 가지고 있다. 몇 주 동안 She orchestrates every move made by various people in a variety of roles. 그녀는 orchestrate, 조직합니다. 오케스트라 생각하면 돼.
오케스트라는 잘 조직되어 있는 악기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녀는 조직합니다. move, 움직임을, 모든 움직임을 조직합니다.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역할에서, 다시 다양한 역할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움직임을 조직합니다. 뭐부터 뭐에 이르기까지. 배우에서 시작을 해서 그 서포트하는 인원에 이르기까지. personnel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인원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서포트 인원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다 조직을 하는 거지. 디렉터라고 하는 사람이. little happens, 이거 부정어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녀 간섭 없이는, 그녀의 개입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한 가지 방식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그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자, 요거 한번 보자. 조직하다 다른 단어 뭐 있지? organize. 요건 좀 쉬운 단어고. 또 뭐 있을까? 나는 이게 생각났거든. coordinate. 이런 것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승우야, personnel 무슨 뜻이라고? 인원. 인원이란 뜻이야. 인원. 다 서포트하는 인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스텝이지. 스텝. 그 다음에 intervention이 뭐라 그랬지? 아, 써놓고 물어봐. 개입이란 뜻이고. 하지만 when the play open, 그 이제 연극이 오픈을 하면, 이제 연극을 시작을 하면, the director is essentially useless. 그 감독은, 연출가는 이제 본질적으로 필요가 없어져 버려.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 버려. 무슨 말이냐? 만약에 cast and crew still need her. 캐스트는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캐스팅한다 그러잖아. 출연진을 캐스트라고 얘기를 하거든. 만약에 출연진이나 크루도 어떤 일을 하는 멤버를 크루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 하지? 제작진이라고 해석을 했네. 같이 그 연출을 하는 제작진들을 크루라고 불러. 만약에 출연진이나 제작진들이 여전히 그녀를 필요로 한다면 그녀는 실패한 거야. 뭐 대략 상상이 되지 않나? 이제 막상 연극을 시작을 했어. 감독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지. 감독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이고, 쇼가 시작이 됐는데 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금 출연진들이나 제작진들이 어버버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잘못한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시작을 했을 땐 감독이 이제 빠지는 게 맞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Teaching is or at least ought to be like that. 그러니까 teaching이란, 가르침이란 like that, 그것과 같습니다. Teaching is like that. teaching은 그것과 같습니다. 혹은 한 번 더 해석을 할 거야. teaching은 적어도 그것과 같아야 합니다. 이거 문장 구조 보여? 해석을 두 번 해야 되는데, teaching is like that or teaching at least ought to be like that, 이렇게 두 번 해석하는 거. ought to가 무슨 뜻인지 알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ought to는 should랑 같다라고 가르쳐, 일반적으로. 요거랑 같은 뜻이거든. 그래서 teaching은 그것과 같고, teaching은 적어도 그것과 같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그것이거든. 그럼 서술형 문제를 만약에 쉽게 낸다면 그걸 설명해 보세요, 이럴 수 있을 거야. 은상아, 그게 뭐야? 좀 풀어서 한글로 설명하면. 간섭이 없어야 된다. 조금 더. 가르치는 사람은, 연출을 하는 사람은 준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만 막상 시작됐을 때는 빠져야 된다, 이거 말하는 거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다시 승우야, 그게 뭐라고? 그렇게 쓰면 난 틀리다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준비 과정에서는 개입이 있어야 되고, 개입이 없어야 되고. 준비 과정에선 디렉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디렉터가 선생님일 거야. 디렉터가 선생님일 건데, 준비 과정에선 얘네들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준비를 하지만 막상 쇼가 시작되면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제 학생이 시험을 보러 가면 시험장에서는 선생님이 역할을 끝내고 이제 뒤로 물러나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 게 맞아. 정확하게 써야 돼. 서술형 안 그럼 틀려 이런 건. 넘어가서 every day 매일매일 The teacher should make himself increasingly useless.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점차적으로 쓸모없게 만듭니다. 학생의 삶에서. 이 표현이 되게 웃기지.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어떤 공부나 준비 단계에서 중요한 사람이지. 이게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학생의 실력이 늘어나면 선생님의 역할은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 이제 그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어법 좀 보시면 셀프 왜 붙이는지 알 것 같아? 셀프? 알 것 같지? 그 다음에 이거 형용사 쓴 거거든. 만약에 형부 문제에서 형용사가 정답이야를 요구를 하면 왜 형용사야? 부사 뒤에서라고 하면 안 돼. 이게 동사, 목적어,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야. 그래서 형용사 자리야. 부사는 그 형용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아. 자, 매일매일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점차 쓸모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학생의 삶에서. 자, 이러한 종류의 선생님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뭐 할 때?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낼 수 있을 때 이렇게 갈 거고, 여기서 말하는 things는 사실 뭐 것들 이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맥락적으로 솔루션즈를 말해. 이게 맥락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다시, 이러한 종류의 선생님들은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솔루션을 알아낼 수 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여기서 요거 안 돼. 이어동사거든. 이어동사 목적어가 뭐냐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는 거 혹시 모르면 얘기하고 이따가. They provide directions and guidelines for quality. 그들은 제공합니다. 지시를 제공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퀄리티에 대한. 하지만 그들은 남겨둡니다. 어떤 애매함을 남겨두고 선택을 남겨두고 유연성을 남겨둡니다. 뭐 하도록? 학생들이 만들어내도록. 뭐를 만들어내냐면 leaps of transfer라는 표현이 조금 어렵긴 한데 밑에 보면은 전이의 뭐라고 나왔는데? 전이의 도약. 학생들이 전이의 도약을 만들어내도록, 그리고 상식을 적용하도록이라고 해석을 할 거. 커먼센스가 상식이야. 어플라이가 적용하다라는 뜻이지. 여기서 이 전이의 도약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트랜스퍼라는 말이 이동을 한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학생들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는 실력이 상승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은상아 다리 좀 그만 들어. 실력이 상승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리프가 점프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게 실력이 점프한다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leap of transfer. 실력이 이동했어. 실력이 점프를 했어. 이런 식으로. 전이의 도약 이런 거.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은 디렉션을 제공해주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줍니다. 퀄리티에 대한. 하지만 그들은 애매함을 남겨두고 선택과 유연성을 남겨둡니다. 학생들이 전이의 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상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단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은 여기 ambiguity라는 단어가 애매함인데, 이게 형용사로 쓰면은 이렇게 써. ambiguous. 이게 애매한이라는 단어야. 이건 알았으면 좋겠어. 애매한. 그 다음에 애매한이라는 단어가 vague라는 단어도 있거든. 이것도 애매한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바꿔서 선생님들이 출제할 때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단어.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뭐냐면 선생님이 다 알려주지 말라는 얘기야. 어느 정도는 애매한 영역을 남겨놔야 애들이 직접 하지. 상식적인 걸
적용을 해서 자기가 직접 해보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다 해주진 않는다는 얘기지. They take a careful measure of how much responsibility children can manage. 그들은 신중하게 측정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아이가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해석 한번 볼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책임을 해낼 수 있을지 신중히 측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그들은 신중하게 측정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아이가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고 분사구문. 확실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주는 것을 확실하게 하면서, 그만큼 그들에게 주는 것을 확실하게 하면서. 해석에는 그만큼의 책임을 확실하게 부여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지. And coaching for a bit more as well. 그리고 코칭을 하면서 뭐를 위해서? 약간 덜을 위해 코칭을 하면서 as well.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해볼게. 조금 어려울 거야. 그들은 신중하게 측정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아이가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뭐 하면서? 그만큼을 그들에게 주는 것을 확실하게 하면서, 그리고 조금 덜을 위해 코칭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만큼을 할 수 있게 아이들을 관리를 할 거고, 이거보다 조금 더 할 수 있게 아이를 코치를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주제가 결국은 뭐냐면, 선생님이 아이한테 모든 걸 다 해주면 안 된다. 어느 정도는 직접 할 수 있게 냅둬야 되고, 이제 그게 선생님의 역할이다라고 말하는 글인 겁니다. 됐지? 자, 카메라 끄고 우리 해석 직접 해보자. 앞에 거부터, 첫 번째 질문부터.